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세팅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이게 예전 지난 4분기, 원래 이제 4분기 때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생산하지만 세트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스마트폰도 그렇고 가전 속에 있는 TV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도 모두 이제 4분기 때가 가장 큰 피크를 치는 시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4분기 때 매출이 가장 크고 1분기 때 다음에 넘어가서 1분기 때 재고 조정을 하죠.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4분기 때 발표했기 때문에 4분기 때 공개한 이 스마트폰이 그 다음 1분기 때 실적을 좌우하게 됩니다. 요번에 발표한 AI 이 스마트폰이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좀 히트를 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많이 증가를 했죠. 영업이익이 6조 6천억을 기록한 것은 시장에서 예상하던 5조 원대보다 훨씬 큰 겁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진짜 잘한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 지난해 4분기 때 75조를 기록하고 6조를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좀 괜찮은 성적이라 했지만 4분기 실적 치고는 별로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오히려 1분기 때로 일부 이 실적이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4분기 때 매출도 그렇고 이 영업이익도 점점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불안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이 5조 원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6조 원대 이 영업이익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그나마의 희망이 좀 남은 것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메모리 쪽이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을 좌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한데 이쪽이 아직까지는 HBM 반도체 쪽에서 이 엔비디아의 이 생산망, 그러니까 공급망 안에 삼성전자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3에 대해서 8단짜리라도 양산 승인을 받아서 납품을 시작을 하면 이 수량이 늘어나면서 그래도 수익성이 여기서 좀 남을 텐데 이 아직까지 양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해왔었는데요. 10여 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동안 이 실제로 파운드리는 투자한 것만큼 시장을 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됐다는 말을 듣고 있고 그룹 내에서도 이 삼성전자 내에서도 좀 뭐랄까요 미움받는 자리랄까요? 돈만 갖다 쓰고 디램이나 이런 쪽에서 벌어들인 돈을 갖다 쓰기만 하지 제대로 성과를 못 낸다고 이런 말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항상 나오는 말이 파운드 쪽을 뭐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재용 회장은 결코 뚝심 있게 그냥 파운드 쪽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역시나 삼성전자 내에 이 반도체 쪽은 헤게모니는 디램 쪽이 갖고 갑니다. 그런데 이 디램과 파운드리는 고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디램 쪽 이 경영진들이 볼 때 파운드리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디램은 자신들이 찍어내는 디램을 받아가는 고객들이 말 그대로 생산량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삼성전자가 찍어내는 디램의 생산량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산량을 어떻게 보면 결정한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디램 쪽 시장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 업체로서의 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파운더리 쪽은 이 짜잘한 고객들, 수많은 고객들이 원하는 사양을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삼성전자가 을의 위치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디램 쪽처럼 갑의 위치에만 있던 경영진들이 을의 마인드를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을 이용하고 싶은 이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그 고객들도 찾아왔다가 이러한 그 갑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느끼면 발길을 돌려버리죠. 그래서 대만을 결코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 경영진들의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죠. 근데 이재용 회장도 이 경영진, 그 삼성전자 기존 D램 쪽이나 이런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경영진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새로 그 뽑아서 집어넣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근데 이 파운드리 쪽은 시장이 D램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지만 이 고객사들이 그 수많은 고객사들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개별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개별 사업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등치가 큰 D램 쪽이나 이런 쪽에는 좀 발언권이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대만 같은 나라는 이러한 작은 고객사들을 대부분 다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이런 반도체의 산업이 걸어온 길이 그런 쪽이 맞춰져 있어서 이 파운드 쪽이 굉장히 강하다면, 삼성전자는 큰 고객들 대상으로 대량 생산해서 대량으로 납품하는 이런 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쪽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이 어렵고 그럴 때 이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그 가전 쪽, 즉 TV나 이런 쪽하고 연결해서 나름대로 꾸준히 수익을 내준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가전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그 갤럭시 스마트폰 쪽하고도 이 중소형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기 때문에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고, 또 영업이익을 꾸준히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고마운 분야이기도 하죠. 알짜배기 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LG 디스플레이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실질적으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실제 남은 거는 가전 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그 중국 업체들, LCD 업체들하고 경쟁하는 위치에 놓여 있고, 그 OLED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경쟁력이 좀 딸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이 갤럭시 S25가 그 나름대로 이제 그 히트를 쳤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삼성전자 갤럭시 이 스마트폰이 히트라는 말을 할 만큼 많이 팔린 거죠. 삼성전자 갤럭시 S25는 진정한 의미에서 AI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 S24가 처음으로 그 AI 스마트폰이라고 내놨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죠. 이게 이제 그 온 디바이스라는 게 쉽게 이런 작은 핸드폰 안에 이런 그 AI 모델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S25는 그 S24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하고 이를 최대한 개선을 해서 고객들이 AI를 이용해서 AI 기술을 스마트폰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가격을 지난번 S24와 이제 같이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그 가격도 만족스럽고 그 AI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이제 검증이 되면서 갤럭시 S25가 진짜 AI 스마트폰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말 그대로 전 세계 글로벌리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AI 기술은 가전 쪽에도 반영을 했죠. 그래서 홈 AI 쪽이라고 해서 CES 2025에 홈 AI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가전 쪽에 AI 기술이 반영이 된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미중 간의 첨단 기술 경쟁이 이제 발생하면서 미국이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갖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그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이 이 상호 관세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에서 만든 모든 상품에 대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125%의 관세인가요? 그걸 부과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의 이 교역은 완전히 중단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이 오픈 AI 쪽하고 소프트뱅크하고 손을 잡고 AI에서 나름대로 동맹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이러한 기술력들이 AI 그 오픈 AI의 이런 AI 기술과 접목해서 나름대로 이제 가전 쪽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다양한 세트 쪽에도 반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체가 삼성전자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 진정한 의미에서 AI 스마트폰이라는 게 시장에서 크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건 이 이구환신이라는 중국의 이 내수 진작책이 어느 정도 이제 먹힌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 정부는 이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미국의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옛날 것들을 이제 그 새 걸로 바꿀 수 있을 때 바꾸고자 할 때 이 정부 그 중국 정부에서 여기다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가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전이라는 건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D램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전들이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은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구가 뭐 13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자들도 진짜 그 서구의 그 진짜 부자들보다 더 돈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의 부자들은 허세 부리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체면치레 때문에도 남들한테 보여줄 때 좀 오버해서 소비를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전들의 수준도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D램 반도체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고기술이 필요한 기술적으로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그런 반도체가 아닙니다. 딱 중국 그 삼성전자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수준을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D램을 먼저 입도선명하겠다고 중국 업체들, 중국 가전 업체들이 먼저 이 땡겨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는 이러한 그 중국에서의 반도체들이 나름대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D램에서 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적자를 면하는 수준, 영업이익 한 1조 정도 나온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요번에 1분기 때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6조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이 승계 의혹, 불법 경영권 승계가 여전히 법정에서 이제 이 법정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계속 검찰에서도 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으로서는 자칫하다가는 남은 인생을 그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말 그대로 좀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그 활동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삼성그룹은 아직까지 이제 이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건희 회장 상속세를 다 내고 나면 이게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10조 원 정도 세금을 낼 바에야 그냥 합법적으로, 물론 합법적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 삼성전자 뭐 자산 규모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이 지주회사 정도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해야만 삼성 가문이 이재용 일가가 안정적으로 이사회를 차지하면서 경영권 아니더라도 소유권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재용 회장이 아들에게 그 삼성그룹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한 건 삼성 이재용 집안이 이 소유는 하되 이 경영은 전문 경영에게 맡겨서 하겠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경영과 관련해서는 경영권을 승계하려다 보니까 이게 그 자꾸 걸리는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럴 바에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가져가려면,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져가려면 이사회를 확실하게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오너일가가 지분이 너무 낮죠.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건희 회장 상속세가 아직 2년치가 남았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올해하고 내년에서 2년 동안 내면 이제 완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오너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했던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실제로 이제 이 홍라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기도 했습니다. 조 단위로 1조 원씩 막 뭉태기로 팔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불리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주가 관리 차원에서 10조 원을 올해 그 11월 달까지 해서 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작년 연말에 3조 원어치는 그 매수를 해서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소각한 만큼 기존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죠. 주당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나머지 한 7조 원 정도 하고 이번에 새로 또 3조 원 해가지고 다시 또 10조 원을 올해 11월 달까지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취득한 10조 원 중에 얼마만큼을 이 자사주 소각을 할지는 아직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소각하는 그 주식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익이 되는 것이죠. 기존 주주들에게는. 자, 그리고 요번에 그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신규로 만드는 이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칩스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조 바이든 전임 정부에서 약속을 하고 이제 트럼프 정부 2기로 넘어갔지만, 트럼프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이런 보조금 자체가 미국 연방 정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줘서는 안 된다. 안 줘도 외국 업체들이 장사를 하려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하는 그 공장이 그렇게 고용 파급 효과가 크지 않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그 공장은 옛날 공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21세기 공장은 그렇게 뭐 화이트 트래시라고 부르는 백인 쓰레기들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하는 그런 일자리는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런 말로 표를 얻었습니다. 표를 얻어놓고 이제 그 외국 공장들이 미국에 들어온다는 걸 보여줘야 할 차례죠. 지난번에 현대차가 미국에다 2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약 한 30조 원 정도 되는데요. 투자해서 이제 미국 현지 내에서 이 자동차도 생산하고 또 제철소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이 철을 생산해서 그 철 갖고 자동차도 만들고 조선에서도 사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죠. 그걸 대대적으로 한 이유가 이 자동차 쪽은 그나마도 고용이 많이 되는 분야입니다. 이 현대차의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딸려서 같이 오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소부품 업체들은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 고용된 사람들을 기술을 가르쳐서 그들이 생산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체 쪽에서 고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을 이 공장을 신규로 유치했다는 걸 대대적으로 백악관에서 발표한 이유가 자신들의 이런 관세 정책이 이게 맞다는 걸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보조금을 주지 않다고 하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텍사스에 짓고 있는 공장을 완성을 시켜서 돌려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텍사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는 미국에 공급해주는 반도체지만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용 자체가 워낙 높습니다. 그러면 그 높은 비용을 생각할 때 이 사주는 쪽 미국 기업들이 비싸게 D램을 사줘야 됩니다. 낸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사주지 않죠. 그럴 바에야 중국이나 이런 데서 생산된 싸구리 그 반도체를 사다 쓰는 게 미국 업체들도 훨씬 더 자신들의 마진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이제 작년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액 순위가 엔비디아가 3위에서 1위로 올랐으면서 삼성전자는 2위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위에서 4위로 올라왔었고요. 인텔은 1등을 하다가 3등으로 내려앉았고 지금 인텔은 상황 봐서는 더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구도적으로 가는데 SK하이닉스가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을 하는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SK하이닉스는 들어가 있어요. 거의 독점 업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지금 와진상담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HBM3 그 8단짜리를 양산을 승인을 받고 양산을 해서 납품을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그 나름대로 매출을 이용해서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고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각 증권사별로 내놨는데 그래도 한 84,000원짜리 그 하나증권 여기서 84,000원짜리가 가장 높이 그래 쳐주고 LS증권이 7만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쪽들이 많은데 왜냐면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고 반도체면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가격 회복이 좀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 분야는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시장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기보다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의 속성에 따라서 양산, 대량 양산을 그 싼 비용에 할 수 있는 근데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그 중국 정부를 상대로 삼성전자가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쪽 메모리 반도체 쪽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 업체들이 점점 시장을 지금 스마트폰 시장처럼 키워나갈 수밖에 없죠. 그 빼앗기는 시장은 삼성전자의 시장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으로 재빠르게 넘어간 것은 뭐 나름대로 생각을 잘한 것이죠. 그 경영진이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요즘 들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 못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계속 삼성전자를 팔고 있어요. 실적이 좋아도 팔고 나빠도 팔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계속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름대로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글로벌 비전 면에서 지금 2위를 지키기도 어려울 거다. SK하이닉스한테 역전당할 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87,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가 나오지만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계속 경쟁을 하는 위치로 전락을 하고 있고 그 반도체가 전체 매출의 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살아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크게 점프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번에 AI 스마트폰 때문에 갤럭시 S25 때문에 좀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이쪽 분야도 중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라 언제 추격당할지는 몰라요. 나름대로 삼성전자만의 시장이고 삼성전자의 기술과 어떤 능력으로 수성할 수 있는 그 시장이라는 게 대부분 다 중국 업체들한테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 이제는 반도체 분야마저도 2등이었던 만년 2등이었던 SK하이닉스한테 추월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위기의 그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적정 주가보다 훨씬 더 할인된 모습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재용 회장의 이런 경영권 승계, 불법 경영권 승계 소송 문제들이나 또 이건희 회장의 이런 상속세 문제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엮여서 주가가 5만원대로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6만원 초를 기록한 이 가격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박스권을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 반도체 쪽이 확실히 사라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나마 또 삼성전자 10조 원의 자사주 취득이 그 주가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지켜지면서 이 상방도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그런 비전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들어가서 먹을 게 별로 없는 계륵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